결국 우리가 이게 처음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대상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샤오민 수행에서는 마음 중심의 수행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수행은 마음의 일이고 대상의 일이 아니다. 마음의 일이다. 마음이 하는 일이다. 이 마음 중심의 수행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의 궁극적인 그 방향, 이게 목적이라고 할까? 그 방향이 단순히 그냥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처음에는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전부이지만 그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알아차리는 마음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이 다 이해하는 이 오온에 대해서, 이 오온의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대상이 다르게 보여요. 분명 똑같은 대상인데 견해가 달라지면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 궁극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예요.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한 이해인 거죠. 대상 자체가 다 바뀌진 않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전혀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화가 있었는데 또는 집착이 있었는데 오늘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에는 화가 없는 거예요.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 뿐인 거죠. 무엇이 이런 차이를 이렇게 차이가 일어나게 했는가, 무엇이 이렇게 다른 결과가 일어나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견해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계속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을 하면 그 답을 알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원인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상만을 알고 있다면, 거기에만 계속 수행이 거기에 멈춰 있다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고 마음의 질이 어떻게 해서 바뀌고 그리고 수행의 상태가 왜 이랬다 저랬다 들쑥날쑥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가 어렵잖아요. 다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대상에 딱 꽂혀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대상에 대한 탐심, 집착이 일어나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마음에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부터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는 그 말이 이제야 좀 귀에 들어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둥하고 피곤한 느낌이 있으면 대상에 대해서, 그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먼저 봐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항상 뭔가 맑고 산뜻한 느낌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무겁게 느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그냥 그런 상태라고 알아차리면 되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바르게 하신 거죠. 그 생각을. 그게 지혜인 거죠. 제가 거의 법문할 때마다 사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의 상태가 좋으면 좋은지 알고 안 좋으면 안 좋은지 아는 거. 그게 사티다. 그죠? 몸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아는 게 사티다.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라고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 피곤하고 불편한 그 몸의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 불편하구나.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딱 그거까지예요.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죠? 아, 지금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들뜸이 있구나.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고 있구나. 그게 알아차림인 거죠.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빨리 없애야지, 들뜸을 빨리 사라지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줄 알면 되는데 이거 피곤하지 않고 좀 가볍게
좋은 상태로 일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잘 보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 수행하는 마음에 있는 그런 번뇌들을 먼저 봐야지 우리가 그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번뇌가 생각하는 대로,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그 번뇌를 대상으로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해서 자꾸 아침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는데 이런 작은 것에도 마음은 번뇌를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으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도 다행히 수행을 하시니까 그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제대로 알게 되니까 분명하게 알고 나니까 그 번뇌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의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분명하게 지켜보게 되면요. 그게 이제 번뇌의 경우라면은 그 번뇌의 힘이 그냥 바라볼 뿐인데도 그걸 통해서도 번뇌의 힘이 많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수행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보고 있는가, 어떤 견해로서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요. 소리 들을 때 기계 소리나 그런 것들은 그냥 소리구나 라고 이렇게 듣는데 음악 소리는 소리라고 알면서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거는 이게 소리구나 라고 알면서 듣기보다는 그냥 느끼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원래 그 소리에 대해서 그 음악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탐심의 마음이 그렇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보살님. 보살님이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보살님이 다른 뭐 기계 소리나 다른 소리에 대해서 소리구나, 소리 들리는구나라고 사띠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선율 이런 거 듣는 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들리는 것일 뿐이지 그냥 소리일 뿐이지라고 그렇게 삿대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혜의 마음은 알아요. 그렇게 삿대를 둬야 한다라는 것을. 그냥 단지 그냥 소리 들리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 탐심이 훨씬 더 큰 상태죠. 어떤 이 소리에 대한 음악에 대한 탐심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탐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계속 즐기고 싶은 거예요. 탐심은 그냥 계속 듣고 싶어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 탐심이나 진심이나 번뇌의 마음은 그냥 딱 그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갖고 싶어 해요.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탐심은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탐심이 점점 약해지게 되겠죠. 이게 내가 그렇게 듣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탐심의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걸 그런 식으로 수행을.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살님.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죠? 알아차림하기 싫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대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도 좋아하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그냥 느끼고 싶잖아요. 알아차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그 소리를 그냥 느끼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탐심이죠. 그래서 그런 번뇌를 먼저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교수님, 네. 그 음악도 제대로 즐기려면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자꾸 들으면서 들으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 듣는 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행 차원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소리 듣고 싶어하는 탐심의 마음으로 계속 들으면 그 탐심을 계속 키워가는 거니까 수행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성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탐심의 마음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나 수행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마음, 지혜보다는 탐심이 더 강한 경우예요. 지금 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 밸런스 게임 같은 거죠. 이렇게 있을 때 보이는 것이나 뭐 몸의 감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지혜가 일어났어요. 좋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번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쪽이 더 선법의 힘이 더 강하니까 선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선법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게 예전에 비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쉽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소리에 대해서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전부터 소리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상보다 보살님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탐심의 대상이었어요. 집착의 대상이었어요. 예전에는 물론 이게 번뇌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냥 나는 음악 듣는 거 너무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 내 취미가 음악 듣는 거야. 그죠?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때는. 문제될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내 취미가 음악 듣는 거라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겠다라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듣겠다는 건데. 근데 수행을 하고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으로 계속 소리를 듣는다면, 음악을 계속 듣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탐심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음악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탐심이 계속 커지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네. 예를 들면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면서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하는 것이 탐심하고는 다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본인이 생활을 하는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죠? 내가 뭘 배워야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보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음악을 듣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그 마음이 지금 100% 집착이잖아요. 탐심이잖아요. 그 음악에 대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음악을 듣는 것에 얘기가 아니라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보살님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음악을 듣는 그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탐심인가 아닌가.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거죠. 예? 탐심이라고 보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이 탐심이 굉장히 강한데 마음은 지금 알고 있어요. 이 탐심을 대상으로 봐야 된다라고도 알고 이 마음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뭐냐면 이걸 탐심을 대상으로 보면 내가 음악을 이제 못 들을 텐데 그러니까 못 들을 텐데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막 즐기는 마음으로 음악을 들을 수 없을 텐데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계속 즐기고 싶은 거예요. 탐심의 마음은. 계속 즐기고 싶은데 이 탐심을 대상으로 보고 이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마음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즐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엄청 강해요. 예.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없애고 싶어 하지 않아요.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탐심이 계속 여기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탐심을 바로 보기보다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과 그때 그 느낌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면 그 탐심을 보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탐심을 다이렉트로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탐심의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볼 수 있다면 그 느낌을 먼저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계속 보잖아요.
제가 왜 이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면 대개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그때 그 느낌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점점 대상으로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알아차림하는 쪽에 그 힘이 생겨요.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겨요. 그렇게 계속 지켜보다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은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이 음악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집착, 탐심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음악 듣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가 싫거든요. 이게 서로 다른 마음이긴 한데 이렇게 전혀 다른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님. 저는 수행도 잘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물론 수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수행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요.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제가 지금 여기서 수행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100% 수행하기 싫은 마음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한쪽에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살님의 마음의 상태는요. 그냥 번뇌만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지혜도 있고 번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지혜가 훨씬 큰 거예요. 번뇌보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한다니까요. 번뇌보다 지혜가 훨씬 큰 대상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 수행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지혜가 이끌어 가요. 그런 부분은. 근데 또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반대죠. 지혜도 있고 번뇌도 있는데 지혜는 이만큼밖에 없고 번뇌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번뇌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행을 하기 싫어해요, 마음이. 이 대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이건 이렇다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그냥 수행은 그런 거예요. 이건 이럴 거야, 저건 저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살님한테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보살님한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는가? 수행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요. 그 음악 듣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 음악에 대한 집착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을 보는 거. 그게 수행인 거죠. 그걸 지켜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보살님한테 미리 이제 정보를 주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보살님한테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보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꾸준하게 계속 보다 보면 그게 어떤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살님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그런 의미는 없죠, 사실. 충분히 잘 지켜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게 비슷한 내용인데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커피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차도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많이 마셔요. 많이 마시는데 커피는 사실 지금 많이 마시지는 않죠. 뭐 하루에 한 잔 마실 때도 있고 안 마실 때도 있고, 예전에 막 하루에 막 많을 때는 6잔, 7잔, 막 10잔 가까이 마실 때 있었고, 그냥 진짜 그때는 맹물을 그냥 생수는 거의 안 마셨던 것 같아요. 그냥 목마르면 커피 마셨고, 그렇게 이제 아니면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고, 스님들이 이렇게 차나 커피를 많이 마시거든요. 차나 커피가 우리가 이렇게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차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전통차도 있고, 중국차도 있고, 뭐 서양의 홍차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 전통차 안에서도 뭐 종류가 되게 많아요. 녹차도 마시다 보면요. 그 안에 세분화되어가지고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요즘은 또 더 많을 거예요. 이거 제가 요즘은 또 잘 안 마시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커피는 또 커피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저런 커피들이 또 커피 원두를 마시느냐 뭐 인스턴트를 마시는가도 있고, 또 원두도 어떻게 내리는가에 따라서 뭐 이렇게 직접 가느냐 뭐 기계로 내리느냐 이렇게 프렌치 프레스 이렇게 하는 거 다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다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이 마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맛이 달라지니까.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딱 똑같은 하나의 맛이라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막 비싼 기계 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 커피 매니아들 어때요? 뭐 커피 기계 엄청 비싼 것도 사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좋은 카페, 뭐 큰 카페 좋은 데는 거기 있는 그런 커피 기계들은 막 수백만 원, 천만 원도 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커피일 뿐인데 그냥 커피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커피 안 좋아하는 사람, 커피 안 마시는 사람은 아니 커피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그 음미, 그 맛을 음미할 때 그 느낌, 그게 자기한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도저히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도요,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커피에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자판기,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에서 시작했을 수 있다고요. 아니면 마트에서 파는 뭐 1000원짜리 캔커피에서부터 시작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씩 이 맛에 탐닉하고 중독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우리는 소리에 중독이 되고요. 느낌에 중독되고요. 맛에 중독이 되고 냄새에 중독이 되거든요. 그게 중독이 되어가는 거죠. 중독이 되어가면서 점점 그 맛에 대해서 마음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커피면 돼요. 그냥 커피면 다 오케이. 근데 이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커피여서는 안 돼요, 이게. 자기만의 스탠다드가 생긴 거예요. 나만의 뭔가가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 기준에 부합한 것만 오케이예요. 나머지는 다 X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독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게 더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미각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예민해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저 카페 커피가 괜찮아서 하고 마셨는데 오늘 가니까 왜 이래, 이 집 커피 왜 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딴 집을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점점 기계가 집에 내가 작년에 사놓은 그 기계로 내린 커피가 충분히 작년에 좋았었어요. 올해가 되니까 그 맛에 이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좋은 기계가 없나, 더 좋은 커피 머신이 없나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탐닉하고 중독이 되어 가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자기만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 더 미세한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더 미세한 차이들을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제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죠? 예.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냐. 이 오감을 만족하는 거. 이 감각기관을 만족하는 거. 그거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뀌는 거.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우리한테. 옛날에는 그냥 이만큼 하면 됐어요. 그냥 툭 뭉퉁거려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내 만족해. 점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면서 이제. 점점 그게 미세해지는 거예요. 탐심이 그만큼 더 커지고 그만큼 집착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딴 게 아니라. 집착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맛이 아니면 마음이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 거기 이미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도사예요. 그래서 이 집착과 도사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 집착의 부분만 보고, 집착이라고 생각도 안 하죠, 사실은. 내가 만족하는 이 부분만은 계속 만족이라는 부분에서만 보고, 나의 행복이라는 부분에서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쪽에 있는 그 불만족스러움, 그러니까 이 도사의 마음이 계속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란히 발맞춰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럴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를 수도 있죠. 보살님 경우하고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분들 보지 않아요? 스피커, 좋은 스피커를 막 사는 거예요. 소리 막 예민한 것들을 막 잡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하는 거거든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설명이 막 길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제가 어떤 지금 기억이 나서 하냐 하면, 스님들이 이제 이 커피랑 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신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절에 올 때 이렇게 스님들이 커피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이런 걸 아니까 본인들이 일부러 또 좋은 차나 이런 좋은 커피 선물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 이제 마시다가 보면 점점 이게 좋은 것에 대한 스탠다드가 자꾸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맛에 대한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선방에 있을 때, 그때 그게 벌써 한참 됐죠. 거의 제가 선방에 다닐 때니까 2002년, 2003년 막 이럴 때니까 거의 20년도 더 넘었는데요. 그때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선방에서 되게 이렇게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나름 커피를 많이 마시긴 했지만 저는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커피를 그냥 맛으로 막 마시기보다는 그냥 커피면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많이 마시는 게 중요했어요. 그냥 물처럼 막 마시는 거였어요. 커피가 약간 커피 중독 같은 거였는데, 그래서 계속 물 대신에 거의 커피를 마시다시피 한 거죠. 근데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잠을 못 자거나 그러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습관처럼 마셨어요. 오랜 습관처럼. 학교 다닐 때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고 나면 반드시 커피를 마셔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선방에 다니다 보니까 선방 스님들이 되게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소리 같은 데도 되게 예민하시고 그런 데 이렇게 있어요. 좀.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게 화두선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사마타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까 좀 위파사나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좀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강하게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커피를 같이 이렇게 마시면서 보면 이 커피 맛에 대한 평가를 진짜 예민하게 해요. 그냥 단순히 이 커피 좋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의 첫 맛이 어떻고, 커피를 마셨을 때 이게 느낌이 어떻고, 끝맛이 어떻고, 향이 어떻고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이 커피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이 그때 그 선방에 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 스님들한테 이제 커피 공양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 경험했었는데, 대구에서 제가 대구에 있는 절에서 이제 그 선방이 있었는데, 그 대구에서 꽤 유명한 바리스타 그 세 사람인가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커피들을 쫙 갖고 왔어요. 가가지고 스님들 앞에 쫙 펼쳐놓고 시음회를 한 거예요. 일종의 커피 시음회를 쫙 하는데, 아주 조금씩 우리한테 맛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게 어떤 커피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맛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먼저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맛을 보여줬는데, 그 스님들이 조금씩 이렇게 마시고는 설명을 하잖아요. 본인이 그 맛에 대해서 느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바리스타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스님들이 맛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고. 사실은 그 맛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민할 필요는 없거든요. 예민할 필요는 없는데 자꾸 마시고 이게 좀 더 좋은 차를 찾고 좋은 커피를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출가한 지 많이 안 됐고 몇 년 안 됐고 또 수행을 하긴 했지만 수행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어요. 제대로 수행을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지금 되돌아보면 제대로 수행을 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수행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었고 법에 대한 이해도 없는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뒤죽박죽이었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아주 이렇게 마음이 되게 미세하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그게 마음이 수행을 하니까 이렇게 미세해지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닌데, 물론 미세해지죠. 미세해지는데 그 미세해진다라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예전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대상들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미세함이에요. 그런 거지, 대상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미세하게 반응한다는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내가 잘 몰랐던 거예요. 잘못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막 예민하게 미세하게 반응해지는 게 내가 수행을 해서 그런가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정말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바르게 수행을 한다면, 그래서 견해가 바르게 되고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지혜가 점점 생겨난다면 대상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무덤덤해지겠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그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게 지혜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잖아요. 무덤덤한 거.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이런 맛이구나. 그냥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구나. 그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제 이 수행을 바르게 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대상에 집중해서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하다 보면은 대상에 대해 점점 예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수행을 잘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한 거죠?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래서 법당에서 수행을 하는데 이 소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된지 모른단 말이에요. 소리를 내는 사람을 탓한단 말이죠. 왜 수행하는데 와서 그런 소리 나는 옷을 입느냐, 옷을 갈아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살님께서 물론 예전 수행하기 이전보다는 이 아름다운 음악 듣고 싶어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줄어들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보이는 것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다른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 그때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마음을 봤을 때 이쪽에 탐심은 굉장히 강한 편인 거죠. 아직 여전히. 그래서 그 탐심의 마음이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어떻다 저떻다라고 스스로 단정을 짓지 말고 그냥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들을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미 지금 보살님께서 수행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번뇌들을 알아차림하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서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커피에 대한 얘기를 커피나 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때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제 스스로가 그 맛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꾸 막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잘 마시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커피의 맛에 대해서 막 스스로 막 이렇게 예리하게 막 이렇게 분석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미세하게 막 알아지는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마음이 그쪽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막 거기 집중을 하니까 미세한 것들이 알아지겠죠. 맛이나 향에 대해서 옛날에 대충 이렇게 먹을 때하고 막 관심을 두고 먹을 때하고 당연히 다르죠. 근데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또 이제 달라지게 된 거죠. 이게 어떤 맛이고 그 이렇게 맛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그 자체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든 차를 마시든 어떤 음식을 먹든지 간에 그걸 탐심으로 먹는가,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젠 커피 맛에 대해서 별 관심 없잖아요. 심지어 이게 단맛 술집에 있을 때는요. 손님이 와서 커피를 내려야 될 때 내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가끔 마시고 싶어서 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피곤해서 커피를 마셔야겠다 해서 마시면 거의 인스턴트 커피 마시거든요. 그냥 커피, 인스턴트 커피 설탕이나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커피만 넣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마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이제 사람들하고 어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셨을 때 딱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와, 이 커피 정말 좋다 라고 감탄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그 순간에 그 커피의 맛을 즐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도 당연히 있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이전과 이제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맛에 집착하고
그 맛을 알고자 하고 더 맛있게 먹고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 이게 똑같은 저는 저잖아요, 그냥. 그죠? 10년 전에 저나 지금의 저는 내가 생각할 때 그냥 난데 너무 재밌는 거죠.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커피를 마실 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마크 자체에. 향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맛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냥 문득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와 맛있네 라고 할 때는 있지만 근데 예전처럼 그걸 막 찾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먹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맛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보살님은 그게 이제 음악에 대해서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 간다라는 거죠. 수행을 하면서.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